자, 일명 이발기 바리깡 폭행남 사건 지금 한 방송을 통해서 방영됐고 지금 엄청난 공분을 낳고 있죠.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 좀 꼭 다뤄주세요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었는데 정말 이 피해 여성 피해자분의 아버님이 사건 반장도 좀 힘을 보태달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이 기자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정리해보죠. 네, 피해자는 21살 여성, 가해자는 26살 남성, 20대 연인 사이였습니다. 일단 이 여성은 이 남성이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그러다가 돌연 지난 7월 5일에 이 피해 여성이 나 집에서 나간다, 안 들어올 건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쪽지를 남깁니다. 이런 쪽지만 남기고 집을 나오게 된 배후에는 남자친구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7월 5일에 그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너 안 나오면 너도 가족들도 다 죽일 거다. 빨리 나와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도 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키가 183cm였고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여성으로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피해를 볼까 봐 공포심이 심해졌고 그래서 쪽지를 남기고 저렇게 집을 나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본인의 거주지로 이 여자친구를 사실상 납치해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도 빼앗았고요. 부모님과의 연락도 차단합니다. 일단 간지 이틀 동안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는데 이틀째인 7월 7일부터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이 피해 여성은 가족 외에 이 가해 남성의 또래 젊은 남성 모습 혹은 이 목소리만 들어도 막 이렇게 막 두려움에 손발을 덜덜 떨고 계신데요. 자, 피해 여성 그리고 아버님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 사건 반장의 여성 제작진과 통화를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 꺼내기조차 힘든 악몽 같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끝까지 싸워야 하기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신이 아닌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첫 폭행이 이루어졌을 당시 상황 어땠는지 본인 당사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리깡을 얼굴 위자마자 얼굴에 오줌을 쌌어요. 그다음에 침도 뱉었고요. 틴트를 제 얼굴에 제 가방에 있던 틴트를 갑자기 꺼내더니 얼굴에 그림을 그렸어.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었어요. 반항 엄청 했죠. 왜냐면 때리니까. 근데 더 세게 때리더라고요. 반항을 하면. 물을 발로 밟는다던가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위에서는 자기 얼굴 거울을 보고 있어요. 제 머리 밟으면서. 그냥 참담합니다. 그냥. 예. 아니,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을 했으면 저런 짓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이 안 되지만 저게요, 그냥 그 여자친구가 자기 대학교 남자 동기들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것도 되게 황당합니다.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내용을 파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뭐 대화 메신저 같은데 남자 동기들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왔다고 저렇게 보신 것처럼 바리깡으로 머리를 정말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물을 묻힌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온물을 범벅이 된 상황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게 말한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가해자라는 놈이 말이죠. 소변을 넣었어요. 피해자 몸을 향해서. 자, 이게 진짜 이 사건을 처음 공개했던 그 방송에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출연하셔가지고 저걸 다 보셨잖아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저게 오전에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문제의 이 폭행은 또 가혹행위는 문제의 오피스텔로 가면서 더 심각하게 되는데요. 이 오피스텔 가는 과정도 사실 놀랍습니다. 원래는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방으로 가지는 않고요. 신축 오피스텔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축 오피스텔에는 아직 입주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폭행이나 가혹행위 하더라도 어떤 비명 소리가 들려도 옆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도 같이 있고 강아지 그 울타리에 거기서 나오지 말라라고 이 피해 여성한테 그런 어떤 가혹행위도 했는 것으로 지금 보였고 이 오피스텔도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의 피해 여성의 지금 본인의 그 계좌에 엄마가 들어놓은 적금을 깨고 그걸로 계약을 함으로써 오피스텔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4박 5일 동안 사실상 감금이 된 채로 뭐 주변에 사람도 없겠다. 지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학행위를 한 겁니다. 아까 잠깐 이제 강아지랑 같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여성을 그냥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가둬놓은 상태에서 옷도 못 입게 하고요. 강아지처럼 대소변도 그 강아지들 쓰는 애견 패드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고 배달 음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지시사항을 받아 적어서 그대로 이행을 하라고 하면서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 말하지 않도록 만들고 들었으면 알았어라고 대답을 하고 바깥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라 이런 거를 적게 한 다음에 실천하지 않으면 또 폭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무슨 이상한 공포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저 지금 나오는 게 저렇게 불러줘서 여자친구에게 받아 적게 만 다음에 저거 안 지키면 때리겠다고 한 겁니다. 일종의 생활 수칙을 저렇게 적으라고 해놓고 저걸 어길 시에는 야 안경 벗어 하면서 폭행을 한 겁니다. 자, 승희 의원님. 예. 야, 진짜 이거는 사람 진짜 제가 욕 나올 뻔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탈출할 엄두가 안 났겠죠.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셨을 텐데 이 남성 아까 봤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최대한 옆에 바짝 이렇게 붙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손을 우악스럽게 팍 잡아가지고 절대로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아까 강아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면 이 강아지를 좀 죄송스러운데 죽여서 그 강아지 피로 네 몸을 물들이게 하겠다. 그 강아지를 너 목에 감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도망가면 아까 그 영상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의 인격이 모멸되는 영상이었겠습니까? 그 영상 세상에 뿌려버리겠다. 또 뿐만 아니라 네가 도망가면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너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폭행 당한 영상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감금 7일째 되던 날이고요. 7월 11일 상황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의 이 장면인데요. 남성이 여성 계단으로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이 여성은 힘겨운 걸음으로 남성을 뒤따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여성이 먼저 절뚝거리면서 또 내려가기도 하고 남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까지도 저 뒷 장면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계단 중간에서요, 저렇게 옥상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7월 9일부터 저렇게 쭉 순차적으로 영상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단 중간에서 남성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 모자 눌러쓴 여성이 체념한 듯이 안경을 벗고 이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들도 모두 저 CCTV에 잡혀 있습니다. 저게 이제 7일째, 11일째인 이 모습이고요. 절뚝거리면서 두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자, 지금 아마 때리는 장면이 나갈 텐데 예. 때리라고 안경을 벗어줘요. 이건 맞습니다. 철저히 무력화된 지금 반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안경 벗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피해자가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저 때 옥상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 남성이 담배 피우러 올라가는 길에 이 여성이 도망갈까 봐 매일같이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이 뺨을 맞은 날도 옥상에서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안경 벗어 너 잘못했지 이러면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자식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저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 날 사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자가 이 여자 피해자한테 비 그치면 나 흉기 찔러서 너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마 이 피해 여성은 상당히 살기를 느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좀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했던 것 같은데요. 당일날 또 공교롭게도 밖에 나가기로 했었고 또 남자가 잠깐 자겠다라고 하는 상관에서 휴대전화가 있었고요. 그 휴대전화에 부모님한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보냈고 그 딸의 구조 요청을 받았던
어머니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크게 사고가 나요. 예. 사고가 나고 아빠 부르고 했는데 119하고 경찰을 불렀고 이 119하고 경찰이 와서 이 여성을 구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너무 다급했으면 놀라가지고 다 저기 나와 있는데 너무 울면서 가다가 결국은 어머니 역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이 가해자가 강남 호스트바 접객원 출신이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이자의 신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제보 좀 주세요. 예, 제보 좀 주세요. 현행범으로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그 딱 부모님들이 그 집에 갔을 때 강아지 그 뭐죠? 울타리에 이러고 그 안에서 진짜 발견이 됐어요. 진짜 개처럼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자식은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된 승현님, 네. 폭행 합의가 됐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이 가해자, 이 남성의 말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행위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다.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폭행은 그 여성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피해자의 아버님 말씀대로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의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걸 합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가해자의 남성 아버지가 했던 말 제가 조금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한 사건도 아니지 않냐.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죄를 받는 것도 맞지만 기사의 날만큼 절대로 흉악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셨죠? 그 가해자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는 말. 이게 기사의 날만큼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데이트 폭력 정도 아니야 이거. 응? 단지 그냥 우리 아들놈이 눈 돌아가서 그런 것뿐인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21살 군인을 꿈꿨던 누구보다 씩씩했던 막내딸 저지경이 됐습니다. 피해자 아버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건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놈이 못 나와야 되고 저놈을 전 국민은 다 알려야 된다. 첫째는 나쁜 놈에 대한 응징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 같지 않은 놈이 나와서 또 제 2차, 3차 다른 집 딸도 또 당할 거 아니냐고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요. 저 극악무도한 가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가해자 가해자 측에서는 뭐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을 뭐 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집이 돈이 많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거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그냥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 일종의 과장이고 허세입니다. 지금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호락호락 나올 만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허술하지 절대 않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만약 제대로 처벌 안 되면 자기 어떤 처벌을 감수하러 신상공개같이 하겠다고 하시고 계신데 그러지 않으셔도 넉넉히 처벌받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안 되면 진짜 사건 반장에서도 저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꼭 지켜볼 겁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신상이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제보 좀 주세요. 예, 저희 계속 이 사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